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잇따른 자산 매입 축소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글로벌 시장의 강한 변동성은 신흥국들 자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소용돌이치는 신흥국 경제 태풍에 동력을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1월 말 신흥 경제국 아르헨티나 정부가 환율 통제를 강화하면서 투자가 줄고 인플레이션이 25%에 달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던 지난 2001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직접적인 충격은 없지만 신흥국 전체의 국제금융 경색을 유발하고 인근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3대 금융위기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에 빠지면 3대 금융위기국은 물론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즉 테퍼링의 7대 취약국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인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어 8대 취약국에 꼽히는 칠레, 헝가리, 폴란드, 브라질 등 전 세계의 신흥국 금융 메커니즘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제 경제는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 하락, 신흥국의 금융 위기가 맞물리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서방 선진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양적 완화 축소의 실질적인 효과가 1월부터 시작되고 1월에 발표한 양적 완화 축소는 2월과 3월에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국제금융시장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시안 각국의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전체가 급락하고 달러화 매입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환율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통화 불안이 아시아 증시와 환율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한 이후 한 달간 신흥국 증시에선 이미 약 122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빠져나갔습니다. 1월 29일 추가 테퍼링이 발표된 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증시 투매가 벌어지면서 아시안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환율 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안전투자처로 각광받아오던 일본 증시도 위험한 투자처로 전락하면서 지난해까지 아베노믹스로 57%의 상승을 보이던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 8% 빠져나가는 등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 영국의 금융사인 바클레이스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일본 증시를 신흥국 투매에 가장 큰 영향과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의 기업들이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조나다 쉬슬 씨는 일본의 신흥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인질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신흥시장 위험 회피가 더 커질수록 일본 증시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럽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위험국에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터키,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신흥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 폭탄을 옆에 두고 누운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들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지원을 해왔던 독일, 영국의 속내가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금융 안정국이지만 주변 신흥국들의 위협에 대한 역할 주문이 커지면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럽의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유로존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럽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과 유럽 각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경기 불황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미까지 금융 불안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황은 다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조짐이 미국 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가 제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최근에 미국 달러와의 강세는 시장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급격스런 변화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흘러들어온 자본을 바탕으로 주요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마케팅과 시장 진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신흥국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달러화가 미국으로 다시 모이면서 각국의 환율 시장에는 달러화 매입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시작되면서 각국의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도 그만큼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내수 시장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만큼 제조업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이지만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는 사이 미국의 제조업들은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을 기르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인 펠스 모간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지표와 신흥국 및 선진국 시장에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은 글로벌 경제와 시장에서 음양의 이치를 보여준다며 한 지역에서 좋은 상황은 다른 상황에서의 나쁜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의 개선으로 다른 지역의 제조업 중심지는 타격을 입을 것이며 선진국 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많은 신흥국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신흥국의 혼란은 원자재 및 신흥국 제조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흥국들의 수익성 악화가 선진국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흥국 제조품의 가격 하락은 중국과 한국 등 주요 제조업 중심 수출 국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안 국가들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그동안 중국의 국제 제조업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은 이미 미주와 유럽 등 전 세계의 생필품에 깊이 파고들어 있어 더 이상은 시장 확대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품 단가의 하락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10달러에 팔리던 물건이 5달러로 떨어지면서 제조업체는 타격을 받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이미 판매량은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같은 판매량의 수익만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지표에서 중국은 PMI, 즉 구매자 관리 지수가 49.5로 지난 6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제 성장을, 50 미만이면 경제 위축을 나타냅니다. 중국 제조업의 하락은 주변 아시안 저개발국의 제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의 제조업체들의 PMI는 50을 웃돌고 있어 지난 8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제조업의 기초 펀디멘털이 불안한 것이 요인입니다. 일본과 한국 등은 제조업의 펀디멘털이 양호해 금융 불안의 파도를 넘어설 역량과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를 모두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제조 생산 기지였지만 반면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큰 소비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 질주를 부추겨온 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단기간의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와 서비스 부분을 키우고 내수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제조업 둔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망입니다. 이제 캐나다 경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격동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 경제의 파란과 세계 각지의 제조업 경제의 부침 속에 캐나다 경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영향 아래 있고 자본시장도 미국 금융시장에 예속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내수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제조업과 원자재 공급업엔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편차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캐나다 경제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미 달러와의 강세는 캐나다 루니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원자재 업종과 수출 제조 업종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수 시장의 성장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면서 원자재 수요를 키우고 캐나다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가 높고 산업이 미국과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활성과 내수 시장의 성장은 캐나다 산업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과 캐나다의 내수 시장은 단기간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루니와 가치 하락으로 캐나다 소비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의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소비시장에서도 물가가 상승해 일반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업이 목재와 원자재, 자원 등 국가 중심의 1차 산업에 추중되어 있는 까닭에 수출 증가에 따른 국가적 이익의 확대 반대편에는 국민들의 피곤함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1차 산업과 3차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크고 2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캐나다의 경제 구조는 루니와 하락의 양면성이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별 편차도 있습니다. 1차와 2차 산업이 중부와 동부에 편중되어 있어 이 지역의 경기가 먼저 회복되겠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캐나다 서부 지역의 경기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광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BC주의 경우 소수의 원자재 산업은 활기를 띠지만 많은 수의 시민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셰일가스 등의 개발과 수출을 주요 핵심 과제로 삼았지만 개발과 투자에 시간이 필요하고 주요 수출처로 꼽은 아시아 시장이 경량에 빠지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만발 토론토 시장인 로포드가 지난달 31일 코키들람에서 경범죄로 경찰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약, 음주 등의 비디오 공개로 스타 아닌 스타가 되어버린 로포드 시장은 유명세를 이상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마약, 음주 등 스캔들로 화제를 낳고 있는 토론토 시장 로포드가 이번에는 메트로 밴쿠버에서 무단 횡단으로 경찰의 딱지를 받았습니다. 포드 시장의 대변인인 아민 메수디는 1일 포드 시장이 지난달 31일 밤 코키틀람에서 무단 횡단 딱지를 끄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포드는 이날 지인의 모친 장례식 참석차 메트로 밴쿠버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포드 시장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무단횡단 딱지를 건넸을 때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은 평소에 비해 좀 과한 단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률 위반 티켓에서 중대 범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며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밝히고 더 이상의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시위원회의 한 위원은 경찰관이 특별히 포드 시장을 골라서 딱지를 뗐을 가능성은 없으며 이번 일은 포드 시장 쪽의 게으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포드 시장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말썽을 피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키틀람의 리차드 스튜어트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코키틀람 주민들이 시내 도로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 시 당국은 경찰에 무단횡단 단속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시장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안전기술 개선과 횡단보도 조명 개선, 스쿨존의 확대와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무단횡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로포드 시장의 무단횡단 관련 사건은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스튜어트 시장의 이 같은 이례적인 응답은 로포드 시장이 경찰의 과한 단속 표현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로포드 토론토 시장은 지난해 만취로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코카인을 흡입하고 만취한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들의 사퇴 압력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올해 말 재선에도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 접속 내용을 감청하는 국가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인데요. 이러한 감청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감청을 국가기관이 해온 셈입니다. 캐나다 정보기관들이 공항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캐나다 법률상 불법적인 것으로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31일 CBS 방송은 캐나다 통신보안국이 토론토와 밴쿠버 국제공항 등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한 수천여 명의 일반 승객들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청하고 이들을 계속 추적하는 정보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보안국은 공항에서 획득한 감청 정보를 토대로 감청 대상 개인이 공항을 떠난 이후에도 이동하는 호텔, 레스토랑, 다른 공항 등 모든 행선지의 와이파이 망에서 연결 추적했으며 캐나다 도시는 물론 이들이 떠난 미국 공항까지 연결 감시했다고 합니다. CBS 방송은 테러 조직으로 사전 확증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은 불법이며 개인의 자료를 무단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BS의 보도는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비밀 유출 문건 최신본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미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말썽과 각종 기행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더니 미국 정부 당국이 캐나다의 협조까지 요청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저스틴 비버 추방 청원과 관련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만간 명확한 답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추방은 비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으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저스틴 비버의 추방 서명글에 23만 8,398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이웃집 계란 투척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저스틴 비버의 강제 추방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에는 우리는 위험하고 분별 없는 데다 마약이나 하는 저스틴 비버를 추방하고 그의 비자를 회수하기 원한다며 비버는 미국인들의 안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끔찍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비버는 지난달 9일 이웃집에 계란을 던져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비버의 집에 있던 친구에게서 코카인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으며 같은 달 23일에는 마이애미에서 술과 마리화나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요 신문들이 인터넷 기사를 유료화하는 상황에서 독일의 세계적인 주간지 슈피겔이 온라인판을 유료화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 화제입니다. 종이신문의 이용률이 날로 줄어들고 인터넷을 통해 뉴스 기사를 접하는 양이 늘어나자 전 세계의 주요 신문사들은 앞다투어 온라인판을 유료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슈피겔은 고품질의 콘텐츠로 수익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터넷은 계속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역시 고품질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주간지 슈피겔이 온라인판을 유료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툰과 인터뷰를 한 볼프강 비휘너 슈피겔 편집장은 지난달 30일 고품질의 동영상과 시각 콘텐츠를 중심으로 광고와 부가 서비스 수익을 내겠다는 입장과 함께 온라인판을 유료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슈피겔의 이 같은 방침은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데일리 텔레그라프 등 주요 미국과 영국계 언론 매체들이 온라인판을 유료화했거나 추진하려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뉴스를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글로브앤메일이 뉴스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있으며 주요 일간지도 유료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슈피겔의 비휘너 편집장은 온라인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격을 매긴다는 발상을 한 적이 없다며 신문 부수의 감소에 맞서 채택하는 온라인 유료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피겔은 2012년 4분기 유료 부수가 90만 부에서 2013년 같은 시기에는 84만 3천 부로 줄었으나 온라인판을 유료화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페이지 뷰에서 오는 광고 수익 덕분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인어는 민간 언론의 온라인 유료화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신문과 정부 주도의 공공방송, 통신 등에 밀려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이나 편집장은 슈피겔은 발행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겠다며 디지털 세상에도 고품질의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독점하는 시대가 끝나고 뉴스를 공유하는 시대에 맞추어 영상 및 자체 제작 로컬 방송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밴쿠버 중앙일보의 방향과 일치해 보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온난화 등 환경 문제로 승인이 보류되던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정부는 이 사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연결하는 대형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대형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이 미국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키스톤 사업의 사업 승인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제거되어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700억 달러가 투입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은 캐나다 서부에서 미국 네브라스카를 거쳐 텍사스 쿠싱의 정유시설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송유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긍정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하며 캐나다 서부에서 네브라스카까지 하루에 83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는 송유관 건설이 해당 지역의 기후 및 환경 변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증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정유시설까지 수송하지 못해 원유 재고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석유업계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의 승인을 강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네브라스카 구간의 경우 송유관이 200만 명의 식수원을 지나가는 문제와 원주민과 환경보호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승인을 미루고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려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환경단체들은 질낮은 더러운 원유 생산을 불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원유 누출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공화당과 원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몇몇 주들과 캐나다는 즉각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것일 뿐 아직 승인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미 기업계의 노동단체들은 송유관 건설이 시작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완공 후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해 북미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승인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오일샌드로 생산하는 원유가 다른 원유보다 지구온난화 가스를 17%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송유관 건설과 관계없이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영향평가에서 제외됐음을 밝혔습니다. 어차피 생산된 원유가 송유관이 아니라 철도나 트럭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운송할 경우 더 많은 온난화 가스가 배출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는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